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수입니다. 올해 79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혹시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계신 분들, 아니면 앞으로 그런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르는 분들에게 제가 겪은 7년간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7년 전 2018년 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평범한 72세 노인이었습니다. 5년 전에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아내 순영이와 함께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뭐 먹을까요?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아내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4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요. 글쎄, 된장찌개 어때? 좋아요. 두부도 넣어서 끓여드릴게요. 그런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내 순영이는 69세였습니다. 저보다 3살 어렸죠. 젊어서부터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은행에 취직해서 30년을 다녔습니다. 그 시절에 여성이 은행에서 30년을 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여보, 저 이번 달 가계부 다 정리했어요. 아내는 가계부 정리의 달인이었습니다. 한 푼 한 푼까지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덕분에 우리는 넉넉하지 않은 월급으로도 2 아들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순영이가 없었으면 우리 집 경제가 어떻게 됐을까? 제가 자주 하던 농담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도 성실하게 일했잖아요. 우리가 함께 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2018년 3월 15일.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여보, 이상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아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왜? 뭐가 이상해?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뭘 꺼내려고 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 아, 그런 거야. 나도 있어. 나이 들면 그래. 그때는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럼 된장찌개 끓이려면 뭐가 필요한지 생각해봐. 아, 맞다. 된장이랑 두부.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주었어요. 역시 우리 순영이 솜씨가 최고야. 에이, 별것 아닌 거 가지고.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함께 보낸 정상적인 마지막 날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열쇠 못 봤어요? 어디 열쇠? 현관문 열쇠요. 분명히 가방에 넣어뒀는데. 열쇠는 냉장고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왜 냉장고에 넣었어? 모르겠어요. 저도 왜 여기 있는지. 아내의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보, 민수 생일이 언제죠? 민수는 저희 큰아들 이름입니다. 4월 3일이지. 왜? 아, 맞네요. 갑자기 헷갈렸어요. 아내는 날짜를 잊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 생일은 물론이고 결혼기념일, 아이들 입학일까지 다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좀 피곤한가 봐요. 아내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병원에서 영양제라도 처방받을까? 괜찮아요. 며칠 푹 쉬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냄새를 맡고 발견해서 큰일은 없었지만 정말 놀랐어요. 여보, 가스 켜놓고 어디 갔어? 언제요? 아내가 정말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연기가 나고 있는 냄비를 보면서도 자신이 요리를 하고 있었다는 걸 기억하지 못했어요. 준영아, 괜찮아? 네. 아니, 잠깐만요. 제가 뭘 하고 있었죠? 그때 처음으로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동네 내과부터 시작해서 종합병원 신경과까지. 검사를 몇 가지 더 해봐야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혹시 무슨 큰 병인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검사 결과를 기다려보죠.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이상한 행동들을 계속했어요. 같은 질문을 하루에 10번씩 하거나 방금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여보, 오늘 몇 일이에요? 3월 30일이야. 아, 그렇구나. 10분 후. 여보, 오늘 몇 일이에요? 아까 말했잖아. 3월 30일. 언제요? 제가 언제 물어봤어요? 아내가 정말 모르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8년 4월 5일, 큰아들 민수 생일 이틀 후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희 부부를 불렀습니다. 환자분이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치매라고요? 네,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보입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라서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아내는 멍하니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치료하면 나을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완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와 함께 꾸준한 관리를 하시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 아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제가 병에 걸려서 이제 당신한테 짐 만들 텐데. 무슨 소리야? 우리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뭘 미안해해.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치매라니.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뭐라고요? 어머니가 치매. 응, 초기 단계래. 약 먹으면서 관리하면 된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다. 일단 약 먹어가면서 지켜보자.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후에 혼자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치매 진행 과정, 치매 환자 돌보기, 치매 치료 방법. 검색할수록 절망적이었습니다. 치매는 점점 악화되는 병이고 결국에는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는 내용들 뿐이었어요. 준영이가 나를 못 알아볼 때까지 얼마나 남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평소처럼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여보, 뭐 드실까요? 된장찌개 어때? 좋아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대화도 할 수 없게 될 텐데. 준영아. 네. 사랑해. 갑작스러운 말에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부끄럽게. 그냥 말하고 싶어서. 저도 사랑해요.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이 예전과 똑같아서 잠시 치매라는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2부 작은 변화들. 치매 진단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준 약을 꾸준히 먹으면서 생활했어요. 아리셉트라는 약인데 하루에 한 번씩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았어요. 아내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저도 조금 안심했습니다. 약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다행이야. 하지만 한 달 후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설탕 어디 있어요? 식탁 위에 있잖아. 아내가 설탕통을 보고도 못 찾는 일이 생겼어요. 눈에는 보이는데 그것이 설탕통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여기 있었네요. 아내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았어요.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더 자주 일어났습니다. 여보, 화장실이 어디죠? 우리 집에서 30년을 살았는데 화장실을 못 찾는 거였어요. 저기 문 열면 돼. 아, 네. 5분 후에 또 물어봤습니다. 여보, 화장실이 어디죠? 그때부터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며칠 후에 일어났습니다. 여보, 저 누구예요? 아내가 거울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거울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아내가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준영아, 그게 당신이야. 제가요? 이런 늙은 사람이 저예요. 아내가 정말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이런 증상도 치매 때문인가요? 네, 치매가 진행되면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복용하시는 약을 조금 더 늘려보겠습니다. 약을 늘렸지만 큰 변화는 없었어요. 오히려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 지갑 못 봤어요? 어디 뒀는데? 모르겠어요. 누가 훔쳐간 것 같아요. 아내가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고는 누군가 훔쳐갔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훔쳐가겠어? 우리 둘이 사는데. 그럼 어디 갔어요? 분명히 여기 뒀는데. 지갑은 침실 서랍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내가 넣어둔 곳이었죠. 여기 있네. 제가 언제 여기 넣었어요? 저는 안 넣었는데요. 아내가 정말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넣어둔 게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아내는 점점 의심이 많아졌어요. 여보, 우리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요. 무슨 소리야? 밤에 누가 와서 물건들을 옮겨놓고 가요. 그런 사람 없어. 문도 잠가 놓는데 어떻게 들어와? 그럼 제 머리핀이 왜 부엌에 있어요? 저는 화장실에 뒀는데. 아내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기억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누군가 집에 침입한다고 믿었어요. 여보, 경찰에 신고해요. 뭘 신고해? 도둑 신고요. 우리 집에 자꾸 들어와서 물건 훔쳐가고 옮겨놓고 그래요. 정말 난감했습니다. 아내를 설득시키는 것도 힘들었고
그렇다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어요. 일단 며칠 더 지켜보자. 당신도 저를 안 믿는군요. 아내가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집에서 나가기가 힘들어졌어요. 아내를 혼자 두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보, 마트 좀 다녀올게. 어디 가요? 마트. 우유 떨어져서. 저도 갈래요. 집에서 쉬고 있어. 금방 올게. 싫어요. 혼자 있기 무서워요. 아내가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5분만 나가도 불안해했습니다. 결국 어디를 가든 함께 다녀야 했어요. 마트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보, 여기가 어디예요? 평소에 자주 가던 마트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마트야, 우리 자주 오던 곳. 언제요? 저는 처음 와보는데요. 아내가 정말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준영아, 우리 여기서 장 보고 집에 가자. 네. 장을 보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같은 물건을 계속 카트에 넣으려고 했어요. 여보, 우유 주세요. 아까 넣었잖아. 언제요? 저는 안 넣었는데요. 여기 있어. 카트 안에. 정말이네요. 제가 넣었나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장보는 시간이 2배로 늘어났어요. 계산할 때도 문제였습니다. 카드로 계산하세요. 점원이 말했는데 아내가 현금을 내려고 했어요. 카드 달라고 하네. 카드가 뭐예요? 아내가 카드가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야. 신용카드. 아, 네. 집에 돌아와서도 힘들었어요. 여보,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그럼 누구 집이야? 모르겠어요. 처음 와보는 집 같은데요. 30년을 살던 집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였어요. 준영아, 여기 우리 집이야. 와, 우리 결혼 사진도 있고. 정말이네요. 그런데 왜 기억이 안 나죠? 아내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해? 자꾸 기억이 안 나요. 방금 한 일도 까먹고, 우리 집인데도 낯설고. 아내도 자신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약 먹으면 나아진다고 했잖아. 정말 나아질까요? 당연하지.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인터넷으로 치매에 대해 더 찾아봤습니다. 초기 치매에서 중기 치매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읽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기억력 저하, 판단력 감소, 언어장애, 성격 변화. 아내에게서 보이는 증상들이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진다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몇 시야? 5시요. 왜 이렇게 일찍 깨웠어? 출근해야죠. 출근, 어디로? 은행에요. 늦으면 안 되잖아요. 아내가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아직 은행에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준영아, 당신 은행 그만둔 지 10년 넘었어. 무슨 소리예요? 저 어제도 일했는데요. 아내가 진짜 믿지 않았어요. 당신 나이가 69살이야. 은퇴했다고. 제가 69살이요. 말도 안 돼요. 저는 아직 40대인데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나이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거울 좀 봐봐. 이 할머니가 누구예요? 왜 저희 집에 있어요? 아내가 거울 속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아내는 하루에 여러 번 시간과 장소를 착각했고, 저는 그때마다 설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아내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속이고 있어요. 왜 내가 당신을 속여? 저를 어디다 가두려고 하는 거죠? 아내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믿었던 남편마저 의심하게 된 거였죠. 그날 밤 처음으로 아내를 모르는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었어요. 이게 치매구나. 그제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아내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걸. 참부 낯선 사람이 되어가는 아내. 치매 진단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내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어요. 여보, 이 남자 누구예요? 아내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말이었어요. 나야, 정수. 당신 남편. 남편이요. 제 남편은 젊고 잘생겼는데 당신은 너무 늙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저를 알아보지 못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춘영아, 나 정수야. 우리 45년을 함께 살았잖아. 모르는 할아버지가 왜 저희 집에 있어요? 나가세요. 아내가 정말 무서워하는 표정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춘영아, 진정해. 나야, 당신 남편이라고. 거짓말. 제 남편은 이렇게 늙지 않았어요. 아내가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베개를 저에게 던지면서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도둑이야, 사람 살려. 아내가 정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웃집에서 들릴 정도였어요. 춘영아, 조용히 해. 나, 정수야. 하지만 아내는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밀어냈어요. 나가, 나가라고. 어쩔 수 없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1시간 후에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춘영아, 괜찮아? 누구세요? 정수야.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세요. 그날 하루 종일 아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저녁에 되어서야 배가 고팠는지 문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왜 계세요? 아내가 저를 정말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나, 정수야. 당신 남편. 제 남편은 젊은 사람인데요. 춘영아, 우리 나이 들었어. 당신도 69살이고 나도 72살이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젊어요. 아내가 화를 내면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뭔가 먹을 걸 찾는 것 같았어요. 밥 차려줄까? 당신 누구세요? 왜 저희 집에서 밥을 차려줘요? 내가 당신 남편이니까. 거짓말. 제 남편은 잘생겼어요. 아내가 계속 죄를 거부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혼자 잠들었어요. 아내는 방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아직도 여기 계세요? 춘영아, 제발 기억해봐. 나, 정수야. 모르는 사람이에요.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이런 증상이 정상인가요? 치매가 진행되면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언제까지 이럴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한 번 잊어버리면 다시 기억하기는 어려워요.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내가 영영 저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아내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아니라 그냥 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된 거였죠. 할아버지, 밥 드세요. 아내가 예의상 밥을 차려주긴 했지만 완전히 남처럼 대했어요. 고마워. 할아버지는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응, 30년 넘게 살았어. 그렇구나. 저는 어제 이사 왔는데 집이 좋네요. 아내가 자신이 30년 넘게 살던 집을 어제 이사 온 집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준영아, 여기 당신 집이야. 제 이름 어떻게 아세요? 내가 당신 남편이니까. 또 그 말씀이에요. 제 남편은 젊은 사람이라고요.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아내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더 힘든 건 아내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진다는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제 엄마 못 봤어요? 엄마. 네, 제 엄마요. 아까까지 여기 계셨는데. 아내의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아내는 어머니가 살아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준영아, 어머니는 어떻게 제 어머니를 아세요? 내가 말을 멈췄습니다. 아내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아내가 더 혼란스러워할 것 같았거든요. 잠깐 밖에 나가신 것 같아. 그럼 기다려야겠네요. 아내가 어머니를 기다리며 현관 앞에 앉았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려도 어머니는 오지 않았죠. 왜 안 오시지? 아내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늦어서 내일 오실 것 같아. 그럴까요? 다음 날에도 아내는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매일 같은 일의 반복이었어요. 어느 날은 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제 아기 못 봤어요? 아기. 네, 제 갓난아기요. 아까까지 여기 있었는데 아내가 자신에게 갓난아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마 40년 전 큰아들을 낳았을 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아기가 어디 갔지? 아내가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침실, 부엌, 화장실까지 모든 곳을 찾아다녔어요. 민수야, 민수야. 큰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다녔습니다. 준영아, 민수는 이미 다 컸어. 무슨 소리예요? 민수는 갓난아기인데요. 민수가 지금 40살이야. 말도 안 돼요. 아내가 화를 냈습니다. 자신의 아기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걱정되는 모양이었어요. 누가 제 아기를 데려갔어요? 아무도 안 데려갔어. 그럼 어디 갔어요?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내에게는 40년 전의 기억이 현실이었거든요. 결국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좀 와봐. 왜요, 아버지? 어머니가 너를 찾고 있어. 민수가 급하게 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누구세요? 아내가 민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 민수예요, 어머니. 민수는 갓난아기인데 당신은 너무 커요. 어머니, 제가 다 컸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 민수 어디 있어요? 아내가 민수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시네요. 그래, 지금 상태가 그래. 언제부터요? 몇 달 전부터야. 민수가 충격받은 것 같았습니다. 전화로만 들었을 때와 직접 보는 건 달랐을 거예요. 어머니, 저 정말 민수예요. 아니에요. 제 민수는 작은 아기라고요. 아내가 계속 부정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심하신 줄 몰랐어요. 나도 처음엔 몰랐어. 점점 심해지더라. 어떻게 혼자 돌보세요? 어쩔 수 없지. 그날 밤 민수가 집에 가고 나서 아내가 또 아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기 어디 있어요? 누가 데려갔어요? 아무도 안 데려갔어. 그럼 왜 없어요?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기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슬픈 모양이었어요. 울지 마. 제 아기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아내가 계속 울었습니다. 달래는 방법도 없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아내를 안아봤습니다. 낯선 사람 취급을 받지만 그래도 45년 함께 산 아내였거든요. 뭐 하세요? 아내가 저를 밀어냈습니다. 그냥 위로해 주려고. 모르는 사람이 왜 저를 안아요? 미안해. 그날 밤 혼자 침실에서 울었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잤어요. 저와 같은 방에서 자는 걸 거부했거든요. 이게 치매구나.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 남이 되는 거구나.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기억할 날이 올까 싶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모른다고 해도 저는 아내를 사랑했거든요. 사부 혼돈의 일사. 치매 진단을 받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아내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어요. 할아버지, 여기가 어디예요? 매일 아침 아내가 묻는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이 아니에요. 제가 사는 집은 이런 집이 아니에요. 아내가 매일 집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0년을 살던 집인데도요. 준영아, 여기 30년 넘게 살던 집이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어제 이사 왔어요. 같은 대화를 매일 반복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하루였거든요. 가장 힘든 건 아내가 밤낮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새벽 2시에 갑자기 일어나서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출근해야죠. 지금 새벽 2시야. 아니에요. 아침이에요. 늦으면 안 돼요. 아내가 진짜 믿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여줘도 소용없었습니다. 이 시계가 고장났나 봐요. 고장 안 났어. 지금 새벽이야. 거짓말. 밖이 밝잖아요. 새벽인데도 아내에게는 낮으로 보였나 봐요. 눈으로 보는 것과 뇌에서 인식하는 게 다른 거였죠. 회사에 늦으면 어떡해요? 아내가 정말 걱정하면서 급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준영아, 당신 은행 그만둔 지 10년 넘었어. 무슨 소리예요? 저 어제도 일했는데요. 지금 2019년이야. 당신 나이 70살. 제가 70살이요. 저는 아직 젊어요. 아내가 화를 내면서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회사 가요. 새벽에 어디를 가? 문을 열려고 하는 아내를 막았습니다. 새벽에 나가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었거든요. 왜 못 가게 해요? 지금 밤이야. 회사 문 안 열어. 거짓말. 아내가 저를 밀치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힘으로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놓으세요. 늦으면 안 돼요. 준영아, 진정해. 저를 감금하려는 거예요. 아내가 정말 무서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아내가 진정할 때까지 3시간을 달래야 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어요. 이런 일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낮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가야 해요. 집에 있으면서 집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집이야. 아니에요. 제 집은 다른 곳에 있어요. 어디에? 어디였지? 아내도 자신의 집이 어디인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자신의 집이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엄마가 걱정하실 거예요. 엄마. 네, 제 엄마요. 제가 안 들어가면 걱정하실 거예요. 아내의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내는 여전히 살아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야 해요. 아내가 현관문으로 갔습니다. 준영아, 여기가 집이야. 아니에요. 아내가 문을 열려고 했지만 제가 막았습니다. 혼자 나가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었거든요. 왜 못 가게 해요? 저를 가둬두려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위험해서. 무슨 위험이에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치매라는 걸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날이면 하루 종일 아내를 달래야 했어요. 집에 가자고 떼를 쓰는 아내를 진정시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아내가 집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보니 아내가 없었습니다. 순영아. 집 안을 다 찾아봤지만 없었어요.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급하게 밖으로 나가서 찾아다녔습니다. 준영아, 어디 있어? 동네를 한 바퀴 돌아도 안 보였어요. 경찰서에 신고하려던 순간 아파트 1층 로비에서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누구세요? 아내가 저를 전혀 모르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나 정수야. 집에 가자. 저는 집을 찾고 있어요. 여기서 멀지 않아. 같이 가자. 할아버지가 어떻게 제 집을 아세요? 내가 안내해 줄게. 겨우 설득해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정말 놀랐어요. 그날부터 아내를 혼자 둘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문을 열어두고 갔어요. 하지만 이렇게 24시간 지켜보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요. 둘째 영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아버지도 건강 챙기셔야죠. 정말 지쳐 있었습니다. 몇 달째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집에서 나갈 수도 없었거든요. 요양원 알아봐 드릴까요? 요양원? 어머니 상태로는 집에서 돌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요양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아들 말을 들으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았어요. 일단 알아봐라. 며칠 후 영호가 요양원 몇 곳을 알아봤습니다.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해요. 그렇게 비싸. 좋은 곳일수록 비싸요. 그래도 전문적으로 돌봐주니까 어머니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월 300만 원이면 우리 생활비에 2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였어요. 일단 더 알아보자. 하지만 어떤 요양원도 300만 원보다 저렴한 곳은 없었습니다.
치매 전문 요양원은 더 비쌌고요. 아버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너희들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도와? 형하고 저하고 나눠서 도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고마운 마음이었지만 아들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일단 좀 더 버텨보자. 하지만 며칠 후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새벽에 아내가 또 나간 거였어요. 이번에는 아파트를 벗어나서 길거리까지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치매 환자분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발견됐나요? 아파트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요. 길을 잃고 헤매고 계셨어요. 급하게 경찰서에 갔습니다. 아내는 경찰관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누구세요? 여전히 저를 몰랐습니다. 이분이 남편분이세요. 경찰관이 설명했지만 아내는 믿지 않았어요. 제 남편은 젊은 사람인데요. 할머니, 나이가 드신 거예요. 아니에요. 결국 신분증을 보여줘서 겨우같이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멀리 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경찰관의 말이 무섭게 들렸어요. 집에 와서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이대로는 아내도 위험하고 저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아들들과 상의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돈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안전이 더 중요해요. 결국 요양원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아내를 다른 곳에 맡긴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요양원 입소까지는 한 달 정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한 달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오부, 이별의 준비. 요양원 입소를 기다리는 한 달 동안 저는 아내와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준영아, 산책할까? 할아버지 누구세요? 여전히 아내는 저를 몰랐지만 그래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냥 동네 할아버지야. 같이 나가자. 어디로요? 공원에서 산책이나 해. 좋아요.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예전에 자주 오던 곳이었어요. 여기 좋네요. 아내가 처음 오는 곳처럼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곳이지. 할아버지는 여기 자주 오세요? 응, 가끔 와. 혼자 사세요? 아니야. 할머니랑 같이 살아. 아, 그렇구나. 아내가 자신이 그 할머니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정말 좋은 사람이야. 45년을 함께 살았어. 와, 오래 사셨네요. 사이가 좋으세요? 응, 정말 사랑해. 아내가 웃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줄도 모르고요. 할머니가 복이 많으시네요. 내가 더 복이 많지.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가 저를 모르더라도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집에 와서는 아내가 좋아했던 음식을 만들어줬습니다. 할아버지가 요리를 하세요. 응, 할머니가 아플 때는 내가 해. 맛있어 보여요. 아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기뻤습니다. 예전처럼 맛있다고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저녁에는 함께 TV를 봤습니다. 이 드라마 재미있네요. 그래. 할아버지도 보세요. 아내가 저에게 자리를 내어줬습니다. 예전에 함께 보던 드라마였는데 아내는 처음 보는 것처럼 즐거워했어요. 이 남자 배우 잘생겼어요. 그래, 잘생겼네.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는
잘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랬을까? 네, 눈이 좋으세요. 아내가 저를 칭찬했습니다. 45년 만에 처음 듣는 칭찬이었어요. 아내는 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저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오늘 하루 같이 있어줘서요. 혼자 있으면 무서운데. 그래. 네, 다른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봐요. 할아버지만 친절해요. 아내가 다른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른 사람으로 인식해서 편안해하는 거였죠. 내일도 같이 있을까? 네, 좋아요.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편안해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리가 나왔습니다. 언제 입소 가능하세요? 언제부터요? 내일부터도 가능해요. 갑작스러운 연락이었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며칠 후에 가면 안 될까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기다려 드릴 수 있어요. 일주일의 시간을 더 얻었습니다. 아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요양원에 간다고 하면 거부할 것 같았거든요. 순영아, 여행 갈까? 여행이요. 응, 좋은 곳에 가서 며칠 쉬자. 어디로요? 시설 좋은 곳이야. 친구들도 많이 있고. 좋아요. 아내가 여행이라고 생각해서 좋아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아내와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산책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TV 보고. 아내는 여전히 저를 몰랐지만 편안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친절해요. 그래. 네, 마치 가족 같아요. 정말 가족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밤, 아내가 잠든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언제 다시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을까 싶어서요. 45년을 함께 잔 침대에서 혼자 자게 될 거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같이 여행 가세요? 응, 같이 가. 좋아요. 아내가 정말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시설은 생각보다 좋았어요.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여기 좋네요. 아내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간병사 선생님이 아내를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내가 인사했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실 거예요? 간병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며칠이요? 아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며칠 더 있어봐. 좋으면 더 있고. 네, 좋아요. 아내의 방을 구경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했어요. 할아버지는 어디서 주무세요? 나는 집에서 자고 내일 다시 올게. 안 가세요. 같이 있어요. 아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 약속해. 정말요? 응, 정말. 아내를 달래서 겨우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집에 혼자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45년 만에 처음 혼자 보내는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은 너무 컸습니다. 어디를 봐도 아내의 흔적들이 있었어요. 사용하던 화장품, 입던 옷, 앉던 의자.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다음 날 오전에 요양원에 갔습니다. 할아버지, 아내가 저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누군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지냈어? 좋아요. 밥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다행이네. 할아버지, 언제 집에 가요? 여기가 어때? 더 있어봐. 며칠 더요? 그래, 며칠 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정도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이렇게 면회를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이 계속 집에 가고 싶다고 하세요. 그래요? 그리고 할아버지 저를 지칭을 계속 찾으셔요. 저를요? 네, 친절한 할아버지가 어디 갔냐고 물어보세요. 아내가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친절한 할아버지로서요. 자주 면회 오시면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날부터 매일 요양원에 갔습니다. 아내는 항상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지내? 할아버지 안 와서 걱정했어요. 저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를 기다린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어요. 말도 점점 줄어들고 표정도 무뚝뚝해졌습니다. 어느 날 갔을 때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누구세요? 나야, 친절한 할아버지. 모르는데요. 그때부터 아내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6부 서서히 멀어지는 기억. 요양원에 보낸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 면회를 갔지만 아내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어요. 춘영아, 나왔어. 누구세요? 이제는 저를 완전히 모르게 되었습니다. 친절한 할아버지로라도 기억해 주던 때가 그리워졌어요. 그냥 면회 온 사람이야. 왜 저한테 면회 와요? 가족이니까. 가족이요. 저한테는 가족이 없는데요. 아내가 가족의 존재조차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간병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었어요. 중기 치매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언어 능력도 떨어지고 있고요. 언어 능력이요? 말하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져요. 정말 그랬습니다. 아내와 대화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춘영아, 오늘 날씨 좋지? 뭐라고요? 날씨가 좋다고. 날씨가 뭐요? 아내가 날씨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밖이 맑다는 뜻이야. 맑다요? 그래, 해가 나고 있어. 해요. 단순한 단어들도 이해하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아내가 밥 먹는 것도 어려워한다는 거였어요. 어르신, 식사 시간이에요. 간병사 선생님이 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내가 밥을 보고도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밥이에요. 드세요. 어떻게 먹어요? 숟가락 사용법을 잊어버린 거였어요. 간병사 선생님이 도와줘야 했습니다. 입을 벌리세요. 왜요? 밥을 넣어드릴게요. 밥이 뭐예요? 아내가 정말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밥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먹는지도 모르는 아내를 보니까요. 춘영아, 내가 먹여줄까? 누구세요? 그냥 도와주려는 사람이야. 싫어요. 모르는 사람은 싫어요. 아내가 저를 거부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도요. 그날부터 아내는 저를 완전히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누구예요? 왜 자꾸 와요? 간병사 선생님에게 불평했습니다. 가족분이세요. 가족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편분이라고요. 남편이요. 제 남편은 젊고 잘생겼어요. 저 늙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내가 화를 내면서 저를 쫓아내려고 했어요. 나가세요. 싫어요. 수린영아, 나야. 정수. 모르는 사람, 나가. 아내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환자들까지 놀랄 정도였어요. 일단 나가 계세요. 간병사 선생님이 저를 말렸습니다. 진정하시면 다시 오세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에 다시 들어갔지만 마찬가지였어요. 또 왔어요. 이 사람 왜 자꾸 와요? 그날은 포기하고 집에 왔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싫어요. 가세요. 순영아. 누가 순영이에요? 제 이름 어떻게 알아요? 내가 당신 남편이야. 거짓말. 제 남편은 이런 사람 아니에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면회 가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아내가 저를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거든요. 간병사 선생님과 상의했습니다. 면회를 줄이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가족이 오는 건 좋은데 어르신이 거부 반응을 보이시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간을 두고 서서히 적응시켜 보세요. 처음에는 멀리서 보시기만 하고, 그래서 멀리서 아내를 지켜봤습니다. 아내가 저를 못 보게 구석에 숨어서요. 아내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끔 혼자 중얼거렸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음무, 어무, 의미 없는 소리들만 내고 있었습니다. 말하는 능력도 거의 잃어버리고 계세요. 간병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완전히 잃어버리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중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말기. 그 단어가 무겁게 들렸습니다. 일주일 후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그냥 인사드리려고요. 왜요? 친해지고 싶어서요. 아내가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친구가 되고 싶어요. 친구요? 네, 친구. 아내가 조금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친구가 뭐예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뭐예요? 아내가 시간이라는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요? 네, 같이 앉아 있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야기요? 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아내가 대부분의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갔습니다. 조금씩 아내와 친해지려고 노력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떠세요? 뭐가요? 기분이요. 기분이 뭐예요? 기분이라는 개념도 모르게 되었어요. 좋은가 나쁜가요? 좋은 게 뭐예요? 모든 추상적인 개념들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더 심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걷는 것도 어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일어나세요. 간병사 선생님이 도와주려고 했지만 아내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으세요. 왜 그런가요? 뇌 손상이 운동 기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아내가 휠체어를 타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도 혼자서는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기저귀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순영아, 아내를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모습이 될 줄 몰랐거든요. 누구세요? 아내가 여전히 저를 몰랐습니다. 그냥 친구예요. 친구요? 네. 친구가 왜 울어요? 아내가 저의 눈물을 봤나 봐요. 슬퍼서요. 슬픈 게 뭐예요? 아내가 슬프다는 감정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내가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아프지만 아내 자신이 모든 감정과 기억을 잃어가는 게 더 안타깝다는 걸. 웃음, 슬픔, 기쁨, 분노. 인간다운 모든 감정들이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준영아, 사랑해. 사랑이 뭐예요? 아내가 사랑이라는 말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45년 동안 주고받았던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제는 단어조차 모르게 된 거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내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기억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아내라는 사람 자체가 사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7부 마지막 순간까지 요양원에 보낸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아내의 상태는 말기로 진행되었어요. 어르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간병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안 좋은가요? 식사를 거의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계속 잠만 자시고요. 정말 그랬습니다. 아내는 하루 20시간 넘게 잠을 잤어요. 준영아, 일어나. 아내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순영아, 조금 큰 소리로 불러봤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어요. 의식이 있기는 한 건가요? 있기는 한데 매우 미약해요. 대부분 잠들어 계시죠. 가끔 눈을 뜰 때가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어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영아, 나왔어. 나, 정수야.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입을 벌리세요. 간병사 선생님이 숟가락을 입에 가져다 댔지만 아내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삼키는 기능도 약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점적으로 영양 공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팔에 링거를 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음식도 입으로 먹을 수 없게 된 거였어요. 체중도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 55kg이었던 아내가 40kg까지 빠졌어요. 너무 말랐어요. 치매 말기에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아내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볼이 푹 꺼지고 눈도 깊숙이 들어가 있었어요. 예전의 아내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준영아, 나 보이지? 아내의 눈을 들여다봤지만 아무런 인식도 없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정수야. 당신 남편. 아내가 저를 알아보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매일 갔습니다. 아내가 알아보지 못해도 곁에 있어주고 싶었거든요. 준영아, 오늘도 왔어. 요즘 날씨가 좋아. 봄이 왔어. 우리 결혼한 게 45년 전 봄이었지.
기억나. 아내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저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당신 정말 예뻤어. 하얀 원피스 입고 있었지. 결혼식 날 비가 왔었어. 당신이 우산을 안 가져와서 내 우산 나눴었지. 민수 낳을 때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직도 기억나. 24시간 진통하다가 겨우 나았잖아. 아내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첫 만남, 결혼, 아이들, 함께 보낸 45년의 시간들. 아내는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영호 낳을 때는 좀 쉬었지. 3시간 만에 낳았어. 아이들 어릴 때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밤새 간호하고 아플 때마다 병원 데려가고 은행이라면서도 집안일 다 하고 정말 대단했어. 그때 아내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준영아, 우는 거야? 의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눈물이 났어요. 내 이야기 듣고 있는 거야? 그럼 눈 한 번만 깜빡여봐. 아내가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정말 듣고 있는구나. 그날부터 매일 아내에게 우리의 추억을 들려줬어요. 첫집 기억나? 신혼집. 방 하나의 부엌도 없었지. 아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거기서 2년 살다가 아이 생겨서 이사했지.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또 눈을 깜빡였어요. 아내가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수 영호 둘 다 아버지 닮아서 말썽쟁이였지.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래도 우리 참 행복했어.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했잖아.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이요. 준영아, 울지 마. 우리 좋은 추억만 생각하자. 그날 밤 의사 선생님이 따로 부르셨어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어떻게 안 좋은가요? 아마 오래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아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을까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길어야 몇 주 정도로 보입니다. 몇 주. 아내와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가족분들께 연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아들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상태가 안 좋다. 어떻게 안 좋으세요? 의사가 오래 못 버틸 것 같다고 하네. 지금 가겠습니다. 아들들이 급하게 왔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아내를 보고 울었습니다. 이렇게 말라서. 영호도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저 민수예요. 어머니, 영호예요. 아내는 아들들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를 못 알아보시네요. 응, 오래전부터 그랬어. 힘드셨겠어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지옥 같았었거든요. 그날부터 아들들도 매일 왔습니다. 교대로 지켜봤어요. 어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하지만 아내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호흡도 약해졌고 맥박도 불규칙해졌어요. 아마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밤, 저는 아내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준영아, 45년 동안 고마웠어. 정말 행복했어.
당신과 함께 한 모든 순간이. 아이들도 잘 키워줘서 고마워. 이제 편히 쉬어. 많이 아팠지? 이제 안 아플 거야. 새벽 4시경 아내의 호흡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준영아, 사랑해. 다음 생에도 만나자. 그때는 치매 걸리지 말고. 아내가 마지막으로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뒀어요. 2020년 3월 15일 새벽 4시 20분.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지 정확히 2년 후였어요. 팔부 홀로 남은 시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정리할 건 다 정리했지만 마음의 정리는 되지 않았어요. 집에 혼자 있으니 너무 조용했습니다. 45년 동안 함께 살던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게 낯설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수가 자주 와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괜찮아. 혼자 계시지 말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 여기가 좋아. 아들들이 함께 살자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아내와 함께 살던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모든 것이 아내의 흔적이었습니다. 화장대에 남아있는 화장품들, 옷장에 걸린 옷들, 부엌에 있는 아내가 쓰던 앞치마.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내가 여보, 뭐 드실까요? 라고 물어볼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집은 조용했습니다. 혼자 밥을 해먹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어요. 45년 동안 아내가 해주던 일이었거든요. 된장찌개나 끓여볼까? 아내가 자주 끓여주던 된장찌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하지만 맛이 이상했어요.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역시 순영이 솜씨를 못 따라가네. 혼자 중얼거리면서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더 외로웠어요. 함께 TV를 보던 시간이었거든요. 오늘 드라마 재미있네. 예전에 아내가 자주 하던 말을 혼자 해봤습니다. 하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어요. 밤에 잠들기도 어려웠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준영아, 잘 자. 빈자리에 말을 걸어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점점 우울해졌어요. 나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건강검진 받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많이 마르신 것 같아서요. 정말 그랬습니다. 혼자 살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서 10kg 가까이 빠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우울증 증상이 있으시네요. 우울증이요? 네, 배우자를 잃은 후에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치료가 필요한가요? 약물 치료와 함께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울증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는다고 해서 마음이 나아지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준영이 일기. 아내가 치매에 걸리기 전까지 썼던 일기였어요. 조심스럽게 펼쳐봤습니다. 2018년 2월 20일. 요즘 자꾸 깜빡깜빡한다. 뭔가 이상하다. 여보한테는 말 못하겠다. 걱정할까 봐. 아내가 치매 증상을 느끼고 있었지만 저에게 말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2018년 3월 1일. 오늘 냉장고 문을 열고 뭘 꺼내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났다. 정말 무서웠다. 2018년 3월 10일. 여보가 걱정하는 게 보인다. 미안하다.
내가 이상해서. 아내도 자신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고 무서워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2018년 4월 1일. 병원에 가기로 했다. 여보가 많이 걱정한다. 나도 무섭지만 확인해 봐야겠다. 2018년 4월 5일. 치매라고 한다. 정말 충격이다. 여보한테 짐이 될 텐데. 미안하다. 아내의 마음을 읽으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2018년 4월 20일. 여보가 정말 잘해준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2018년 5월 15일. 기억이 자꾸 사라진다. 무섭다. 하지만 여보는 변함없다. 고맙다. 2018년 6월 10일. 오늘 여보 얼굴을 잠깐 못 알아봤다. 정말 미안하다. 사랑하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 일기가 마지막이었어요. 그 이후에는 글을 쓸 수 없었나 봅니다. 일기를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아내도 저만큼 고통스러워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를 사랑했다는 것도요. 순영아, 미안해. 더 잘해줄 걸 그랬어. 빈 방에서 혼자 말했습니다. 다음 날 요양원에 갔습니다. 아내가 지내던 방을 보고 싶어서였어요.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간병사 선생님이 반가워하셨습니다. 그냥 순영이 생각이 나서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어르신이 매일 오시니까 안정되셨어요. 그래요? 네, 어르신 목소리만 들어도 조용해지셨어요. 누군지는 모르셨지만 편안해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기억하지 못해도 제 존재 자체가 아내에게 위안이 되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다른 치매 환자 가족분들도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래요? 네, 어르신처럼 매일 오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포기하시거든요. 포기요? 네, 환자가 자신을 못 알아보니까 오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르신은 끝까지 오셨잖아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가족들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지금도 치매 환자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럼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도움이요? 경험담을 들려드리는 거요. 제가 겪은 일들을. 좋은 생각이세요.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치매 환자 가족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모임에 갔을 때 10여 명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들 지쳐 보였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 초기인데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50대로 보이는 여성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경험했던 일들을 차근차근 들려드렸습니다. 초기 증상부터 말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돌보는 방법들.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환자가 가족도 못 알아보는데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환자는 기억은 못해도 감정은 느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 아내도 저를 못 알아봤지만 제가 곁에 있으면 안정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런가요? 네, 정말요. 사랑은 기억보다 깊은 곳에 있어요. 그날 모임 후에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힘이 되었어요. 포기하려고 했는데 다시 힘내보겠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후 매월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석했어요.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경험담을 들려드리고 위로해드렸습니다. 정수 선생님 이야기 들으니까 용기가 나요. 저도 끝까지 돌봐드려야겠어요.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제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치매 관련 강의도 하게 되었어요. 치매 환자 돌봄 경험담이라는 제목으로 병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치매는 환자만 아픈 게 아니에요. 가족 모두가 아픈 병이에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환자가 폭력적으로 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럴 때는 안전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리고 환자가 왜 화를 내는지 원인을 찾아보세요. 제가 겪었던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마지막까지 돌보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는 게 당연한 일이니까요. 강의가 끝난 후 한 분이 개인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포기하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다행이네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버티셨어요? 사랑했거든요. 45년을 함께 산 사람을 어떻게 포기해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다시 해보겠어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나아졌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1년 후에는 치매 관련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치매, 사랑으로 이겨내다라는 제목으로 출간사와 계약했어요. 아내와 함께 보낸 7년간의 치매 투병 과정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초기 증상부터 말기까지, 그리고 돌보는 가족의 마음까지. 이 책이 같은 상황에 있는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편집자와 상의하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책을 쓰는 과정에서 아내와의 추억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행복했던 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 모든 게 소중한 기억이었어요. 특히 아내의 일기를 책에 포함시켰습니다.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환자도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가족들이 알아주셨으면 해요. 아내가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니까 지금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책이 출간된 후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저희 상황과 너무 비슷해서 위로가 되었어요. 끝까지 사랑을 지키신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아내와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거든요. 방송에도 출연했습니다. 치매 관련 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7년간 치매 아내를 돌보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마지막까지 돌보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건강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플 때도 사랑하는 거죠. 방송이 나간 후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감동받았어요. 우리도 끝까지 해보겠어요. 희망을 얻었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아내가 자랑스러웠어요. 아내와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거든요. 2년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이제는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여전히 외롭지만 할 일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치매 가족 모임, 강의, 상담. 바쁘게 지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가 남겨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준영아,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가 할 일을 찾았어. 매일 밤 아내 사진에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어. 아내가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부부 새로운 사랑의 형태.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78세가 되었고 치매 관련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수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치매 가족 모임에서 저를 반겨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상당히 익숙한 얼굴들이 되었어요. 김 선생님 어머니는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돌봤더니 반응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날 모임에서 새로운 분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경입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아서 왔어요. 박미경 씨의 상황은 제가 겪었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남편이 초기 치매 진단을 받고 혼란스러워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 경험을 들려드렸습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건 환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해요? 네, 환자도 무서워하고 있어요. 자신의 변화를 느끼고 있거든요. 박미경 씨가 진지하게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해요. 모임이 끝난 후 박미경 씨가 개인적으로 말을 걸어오셨어요. 정수 선생님,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까요? 좋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점점 멀어져가는 느낌이었죠. 어떻게 버티셨어요? 사랑했으니까요. 조건 없는 사랑. 박미경 씨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사랑해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힘든 게 당연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그날부터 박미경 씨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치매 가족 모임에서도 만나고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남편이 저를 못 알아봤어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준비하세요. 어떻게 준비해요? 마음의 준비요. 환자가 가족을 못 알아봐도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박미경 씨의 남편 상태가 점점 나빠지면서 저는 더 자주 도움을 드렸습니다. 정수 선생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나누는 것뿐이에요. 도움이요? 네, 아내가 저에게 준 사랑 말이에요. 그 사랑을 다른 분들과 나누는 거죠. 박미경 씨가 이해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6개월 후 박미경 씨의 남편도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수 선생님, 같이 가주실래요? 물론이죠. 요양원 첫날 박미경 씨는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게 맞는 걸까요? 맞아요. 전문적인 돌봄을 받는 게 남편분에게도 좋을 거예요.
하지만 죄책감이 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의 선택이에요. 박미경 씨를 위로해 드렸습니다. 제가 겪었던 감정들을 그대로 겪고 계셨거든요. 그 후로도 박미경 씨와 함께 요양원 면회를 다녔습니다. 혼자 가면 힘들어 하셔서요. 정수 선생님이 있어서 든든해요. 저도 좋아요.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게 좋거든요. 정말 그랬습니다. 혼자 아내를 그리워하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하는 게 마음이 편했어요. 1년이 지나면서 박미경 씨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치매라는 공통의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를 이해했거든요. 정수 선생님,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요? 저 혼자였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선생님이 계셔서 버틸 수 있었어요. 저도 감사해요. 저가요? 네, 혼자 있으면 외로웠는데 미경 씨가 있어서 덜 외로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박미경 씨를 도와준 것만큼 박미경 씨도 저를 도와주고 있다는 걸. 어느 날 박미경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정수 선생님, 혹시 재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재혼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왜요? 순영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순영이 어머니는 이미 마음속에는 살아있어요. 박미경 씨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도 그래요. 남편이 있으니까 다른 생각 못 하겠어요. 우리는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박미경 씨와 함께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는 사이였죠. 오늘 남편 면회 갔다 와서 마음이 무거워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저를 완전히 못 알아보더라고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런 날이 있어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정수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세요? 담담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모습을 받아들이는 거요.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박미경 씨가 제 말에 깊이 공감하는 것 같았어요. 정수 선생님 같은 분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그래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씩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박미경 씨의 남편도 말기 상태가 되었어. 정수 선생님,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남편이 떠날까 봐요. 언젠가는 떠날 거예요. 준비하세요. 어떻게 준비해요? 후회 없이 사랑하세요. 마지막까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드렸습니다. 박미경 씨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은 그로부터 6개월 후였습니다. 장례식에서 박미경 씨는 많이 울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네요.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있고 추억도 있잖아요. 추억으로 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장례를 치른 후 박미경 씨는 한동안 우울해하셨어요. 저도 그랬던 것처럼요. 정수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 슬픔을 견딜 수 있을까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거죠. 사랑을 나눈다는 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요. 그때부터 박미경 씨도 치매 가족 모임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제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함께 치매 가족들을 도왔습니다. 제가 혼자 했던 일을 둘이서 하니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정수 선생님과 미경 선생님 덕분에 희망을 얻었어요. 포기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박미경 씨가 말씀하셨어요. 정수 선생님, 우리 좋은 팀이네요. 그러게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면 어떨까요? 무슨 의미로요? 일도 같이 하고, 일상도 같이 하고. 조심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아직 순영이가 있어요. 저도 남편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박미경 씨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형태의 사랑일 수도 있잖아요. 새로운 형태요? 네, 서로의 과거를 존중하면서 현재를 함께 하는 거요. 생각해 볼 만한 제안이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물론이에요.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집에 와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아내 사진을 보면서 말을 걸어봤어요. 준영아, 어떻게 생각해? 대답은 없었지만 아내가 이해할 것 같았어요. 아내도 저의 행복을 원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박미경 씨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제안이에요.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요? 우리 각자의 과거는 존중하는 거예요. 준영이를 잊는 게 아니라 마음에 간직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서로를 돕는 동반자로서의 관계였으면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돌보는 동반자가 되었어요. 각자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자주 만나고 함께 활동했습니다. 치매 가족 모임도 같이 하고 강의도 같이 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관계도 좋네요. 그러게요. 부담스럽지 않고 편해요. 서로의 과거를 존중하면서 현재를 함께하는 관계. 새로운 형태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내를 배신하는 것도 아니고 박미경 씨의 남편을 잊는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현재를 함께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정수 선생님, 행복해요. 저도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혼자일 때보다 훨씬 마음이 편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십부 사랑의 진정한 의미. 박미경 씨와 함께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80세, 박미경 씨는 70세가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이해하고 현재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관계였죠. 정수 선생님,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치매 가족 모임에서 공로상을 받으시래요. 공로상이요? 네, 5년간 치매 가족들을 도운 공로를 인정한다고 해요. 정말 의외였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받은 도움을 나눈 것뿐이었는데요. 시상식 날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제가 도왔던 치매 가족들, 의료진, 그리고 아들들도 왔습니다. 아버지 축하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영호도 기뻐했어요. 시상식에서 간단한 소감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5년 전 저는 치매 아내를 잃고 절망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저에게 준 사랑을 다른 분들과 나누면서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치매는 무서운 병입니다. 환자도 가족도 모두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은 기억보다 강합니다. 제 아내는 저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제가 곁에 있으면 편안해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는 KBS 다큐멘터리 PD 김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요. 제 이야기로요? 네, 치매 아내를 7년간 돌보신 이야기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희망을 얻으실 거예요. 그렇게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와 만난 순간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과정을.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아내가 저를 못 알아볼 때요.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낯선 사람이 된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는? 사랑했으니까요. 조건 없는 사랑. 치매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환자가 여러분을 기억하지 못해도 여러분의 사랑은 전해집니다. 다큐멘터리에는 박미경 씨도 출연했어요. 정수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어떤 도움을 받으셨나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감동받았어요. 희망을 얻었어요. 저희도 포기하지 않겠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 후 전국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부산에서 강의해 주세요. 대구에서도 와주세요. 박미경 씨와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했어요. 치매, 사랑으로 이겨내기라는 제목으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박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러게요.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에요. 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거니까요. 80세의 나이에 이런 활동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보람 있었어요. 어느 날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수 선생님,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새로 입소하신 환자 가족분이 많이 힘들어 하세요. 상담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요양원에서 40대 남성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치매가 심해져서 어쩔 수 없이. 김영수 씨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죄책감 때문에 힘드시죠?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 경험을 들려드렸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는 게 최선의 선택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네,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시는 게 어머니에게도 좋을 거예요. 하지만 버린 것 같아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더 잘 돌보기 위한 선택이에요. 김영수 씨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자주 면회 오세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실까요?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요? 네, 사랑은 기억과 상관없어요.
그날부터 김영수 씨와도 자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치매 가족들도 소개해 주었어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함께 해요. 그렇게 치매 가족들의 네트워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제는 100여 명의 가족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정수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요? 희망을 주셔서요. 희망은 제가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속에 있던 거예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희망은 저절로 생깁니다. 최근에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치매에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해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독서, 사회활동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박미경 씨와 함께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쓴 책 치매, 사랑으로 이겨내다가 10만 부 판매를 돌파한 거예요. 축하해요, 정수 선생님. 출판사에서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10만 명이 책을 읽었다는 뜻이네요. 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희망을 얻으셨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아내가 자랑스러웠어요. 아내와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요즘 가끔 꿈에 아내가 나타나요. 여보, 잘 지내고 있네요. 순영아, 보고 싶었어. 저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던데 당신이 저에게 준 사랑을 나누고 있어. 고마워요. 자랑스러워요. 정말. 네, 사랑의 의미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꿈에서 깨면 마음이 따뜻했어요. 아내가 제 일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늘도 치매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힘을 얻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보겠어요. 희망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박미경 씨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어요. 정수 선생님, 우리 참 좋은 일 하고 있네요. 그러게요. 이런 삶도 의미 있어요. 네,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거니까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수 선생님, 치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요? 지금도 무서운 병이에요. 하지만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랑으로요? 네, 치매는 기억을 지우지만 사랑까지 지우지는 못해요. 맞는 말씀이에요. 제 아내도 저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제 사랑은 느꼈을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있으면 편안해했거든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박미경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남편도 그랬어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 사진을 봤습니다. 순영아, 오늘도 많은 분들을 도왔어. 아내가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줘서. 앞으로도 계속할 거야. 건강한 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있어. 고마워, 순영아. 사랑을 가르쳐 줘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사랑은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고,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것이고,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걸. 치매라는 병이 저에게서 아내의 기억을 빼앗아 갔지만,
사랑까지는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내일도 치매 가족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새로 진단받은 가족, 힘들어하는 가족, 포기하려는 가족들을 그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희망을, 용기를, 그리고 사랑을. 80세의 나이지만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게 아내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준영아, 사랑해. 영원히. 에필로그 5년 후. 이정수 할아버지는 올해 85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건강하게 치매 가족들을 도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할머니와 함께 전국을 다니며 강의하고 상담하고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을 받은 치매 가족들이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치매, 사랑으로 이겨내다는 20만 부가 넘게 팔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최근에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라는 두 번째 책도 출간했습니다. 치매 예방센터도 설립하여 더 체계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수 선생님 덕분에 희망을 얻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볼 수 있었어요.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순영이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수 할아버지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매는 기억을 빼앗아가지만 사랑까지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강하고 죽음보다 강합니다. 아내가 저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저의 사랑은 아내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것. 현재 이정수 할아버지는 치매 가족들을 위한 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체계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다음 세대에까지 전하고 싶어요. 이것이 이정수 할아버지의 마지막 꿈입니다. 준영이 할머니와의 사랑이 치매라는 시련을 통해 더 큰 사랑으로 승화된 감동적인 이야기. 잊혀져 가는 사랑이 결국 영원한 사랑이 된 기적의 기록입니다.